박영선, 양정설 인사 요런 논란과 관련해서 진원지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윤정부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이거. 이걸 가지고 근데 뭐 제2의 최순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냥 박지원 우리 전 최서원 씨는 예. 최서원 씨는 이제 저는 그때도 과장이 많이 있다 보지만 그분은 이제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이번에 혼선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인사 공식 라인이 그렇습니다. 아닌 다른 대통령실 라인이죠. 참모 중에 일부인데 사실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는 참모.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도 이겁니다. 이제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죠. 정치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 야당하고 조율을 해야죠. 야당이 총리에 대해서 의결권을 쥐고 있어서 야당이 부결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서실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에게 한번 보고 배워보세요. 비서실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이 통하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 보면 혼란의 박영선, 양정철 발탁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어제 새벽에 보도부터 시작을 하죠. 잇따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어요. 복수의 보도입니다.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이게 거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검토도 한다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당연히 기자들, 정치권 막 취재에 들어가죠. 이거 맞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런데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토 중인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이걸 확인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맞다라고. 근데 이 관계자는 인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인사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공보 라인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이런 보도 황당하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은 대통령실 참모들인데. 갈렸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몇 시간. 공식적으로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공식 공지를 합니다. 박영선, 양정철 등 검토된 바 없다라는 공식 공지를 남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검토 중인 거 맞다는 얘기가 나온 건 뭐냐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보도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는 거죠. 이겁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도 뭐 여전히 정치권 술렁술렁 얘기하고 합니다. 목소리 한 명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출처는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일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치라고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경험도 없는 정말 초초자 아마추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를 숨긴 일종의 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용산의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설명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물론 정리가 막판 됐습니다. 여전히 여지는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런 혼란이 뭐냐? 이게 단순한 해프닝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선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인사를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다음에 특정 매체 이걸 흘려준 빨대가 누구냐. 아, 이른바 이게 언론계 속칭인데요. 예, 지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요. 그러니까 이제 딥스로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예, 딥스로트. 근데 이 딥스로트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실명까지 나오고 뭐 자주 노출되고 하는 인사인데 문제는 근데 인사 쪽 관여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뭐래요? 또 하이 랭커도 아니에요. 고위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거기에 나중에 비서실장, 뭐 홍보수석 대변인 같은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기자들에게 해줘야 되는 라인에서는 우린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속된 지금. 표현으로 콩가루 같이 지금 뭐가 붕괴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조롱이 나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요 당사자들이 여권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야당 인물이에요. 야당 인물 중에도 더더욱 정말 이런 두 당사자가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그다음에 양정철 전 수석입니다. 수석이었나요? 비서관. 그리고 수석이었고 그다음에 비서관이었나요? 비서관이었나?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옆에 누구보다도 가깝게 곁을 보좌했다고 알려져 있던 인물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맞아? 당사자들은 본인들에게 얘기가 간 거야? 본인들이 그걸 그러면 거론되기 전에 의사타진에 응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당사자들이 미적지근하게 얘기를 조금 했어요. 물론 뭐 박영선 전 장관은 해외 체류하고 있다는데 뭐 협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박영선 전 장관은 제안을 받으면 하고 싶다는 뭐가 있는 것 같기도 예, 하고요.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좀 해석이 되죠. 양정철 전 비서관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저는 그거 이전에 지금 윤 대통령이 참 정치를 할 줄 모른다. 무슨 얘기냐? 지금 정말로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여당과 대통령을 향해서 준엄하게 매를 때린 걸 수용하고 인정해서 총리도 바꿔야 되고 비서실장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치를 해야죠. 무슨 얘기냐? 야당하고 조율을 해야죠. 야당이 총리에 대해서 의결권을 쥐고 있어서 야당이 부결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서실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대통령을 했던 분들에게 한번 보고 배워보세요. 비서실장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이 통하는 사람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모른다. 지금은요. 홍준표 같은 내 편 만나서 저렇게 나중에 만난 얘기를 공개를 하는 이런 때가 아니고 마크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야당 측과 조율을 하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존재 자체를 아예 외면해버렸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도 불사해야죠. 그래서 남은 3년 동안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게 바로 정치 아니에요?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언론 플레이만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에 당선인이 되셨죠. 뭐 여기저기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를. 근데 박영선, 양정설 인사 요런 논란과 관련해서 진원지를 밝혀야 된다. 그리고 윤정부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밝혀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손정욱 변호사. 그러게 참모간의 의견이 일단 다르면서 이게 더 뭔가 좀 커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 여론의 추이를 위해서 누군가 이렇게 떠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아마 그런 건 아닌 거고 혼선이 좀 있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공식적인 인사 라인이 비서실장이나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사 담당 비서관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뭐 공보 라인을 공식 통해서 그렇죠. 뭐 알려지거나 이런 그다음에 거란 말이에요. 홍보수석 대변인 라인. 예. 이 라인하고 이제 다른 라인에서 다른 참모 라인. 예, 거기서 이제 그 언론에 아마 검토 중이다. 이 정도 이제 그 확인까지 해준. 왜 그랬을까요? 굳이? 저는 이블록에 여론 떠보긴 아닌 거고 아마 이제 그 친분회에서 그냥 좀 자기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알려준 게 보도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냥 그 녹취까지. 새 나간 것 같다. 조금 살짝. 예, 원래 이제 그 기자 출신은 또 기자 출신끼리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잖아요. 참모들 중에서 누군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온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제2의 최순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그냥 박지원 우리 전 최서원 원장은- 씨는 예. 최서원 씨는 이제 저는 그때도 과장이 많이 있다 보지만 그분은 이제 아무런 직책이 없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이게 이번에 혼선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인사 공식 라인이 그렇습니다. 아닌 다른 대통령실 라인이죠. 참모 중에 일부인데 사실 인사에 관여하지는 않는 참모. 그렇죠. 이거요. 근데 지금 그분도 이겁니다. 이제 뭐 여러 아이디어가 있겠죠. 근데 친분 있는 기자하고 아마 이제 그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 이거는 바람직스럽진 않은 모습이다. 대통령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예. 좀 더 시스템에 따라서 더 절제되게 움직여야지. 예. 너무 이제 중구난방으로 인사에 관한 오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잖아요. 사실 이 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치권이 발칵했잖아요. 사실 이 사안 가지고 지금. 실제 제가 확인해본 바로 거론된 사람에게 제가 전화를 몇 번 해봤더니 예. 아무도 체안받은 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 이름은 안 그냥 밝혔지만 물망이니까? 전벽에 추측 이렇게 막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럴 때일수록 더 은행에 각별히 조심하고 공식적으로 조율된 게 아니면 예. 좀 발언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이게 뭔가 약간 뭐 일각에서는 이건 뭐 단순히 해프닝인데 이 정도로 좀 봐주시죠, 쪽과. 이거 간단치 않은 혼란 같은데요. 이거 뭡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약간 반응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탁설의 주인공이 되신 박영선 전 장관. 미국에 머물다가 지금 한국에 오기로, 조기에 오기로 하는데 지금 일본에 지금 머무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요 내용인데 본인이 이런 입장을 글을 좀 올렸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시기고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딱 꺼내놓으니까 야당 인사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뭐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협치가 기묘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여. 이 무슨 말인 거예요? 협치가 기묘하다면서 마주보는 달리는 열차 같다. 싸움이 좀 극심하다 이 뜻 같은데. 그런데요. 과거에 박영선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인연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최근 여러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영선 전 장관의 얘기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잘 압니다. 그 옛날에 이제 네. 기획 전시를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죠. 뭐 그때야 뭐 그냥 기획 전시 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도전적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박영선 장관이고 저 양정철이고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 박영선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죠. 그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어요.